초등 수학을 잡아라.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내 아이의 특징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내 아이의 특징은, 그 다음 무엇을, 그 다음 어떻게, 누가, 왜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과연 크리스탈일까요? 방자유기일까요? 우리는 내 아이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방자유기는 손으로 두드려서 만든 그릇입니다. 유기그릇 중에서도 방자유기는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지요. 이태리 크리스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탈 중에서 이태리 크리스탈은 가격도 비싸고 그 빛도 아름다워서 둘 다 고가의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탈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자유기처럼 망치로 두들겼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는 연산을 잘할까요? 도형을 잘할까요? 아니면 둘 다 문제 없을까요? 굳이 크리스탈을 두드려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10명이면 10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방자유기인지 크리스탈인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도형을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연산을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도형도 연산도 모두 잘하는, 그래서 측정이라는 단원을 문제없이 풀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수학을 잘하는지, 100점을 받는지, 그것이 부모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랫동안 수학 지도를 하며 아이들은 도형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연산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도형이든 연산이든 척척, 그래서 측정이라는 영역을 재미있어하고 수학을 잘한다는 말을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도형을 잘하는 아이가 연산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연산을 잘하는 아이도 도형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싶지 않아서 수학을 못하는 것일까요?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특징에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7세부터 12세까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이때의 구체적 조작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호화하거나 추리하여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등의 수학에서는 아이들에게 눈에 직접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 시기를 지나서 중학생이 되면 형식적이거나 가설적인 것들을 이해를 잘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아이들을 수를 가르칠 때 1이라는 수 뒤에는 사탕 하나도 1이고요. 강아지 한 마리도 1이고 자동차 한 대도 1입니다. 친구 한 명도 1이라는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1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숫자 1, 2, 3이라는 숫자는 그냥 양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 실제로 얘들은 양을 먼저 가르치고 이 1, 2, 3이라는 숫자가 그냥 이들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기호를 먼저 가르칩니다. 1, 2, 3, 4 쓰기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1은 1개이고 2는 2개이고 3은 3개이고, 완전히 가르치는 순서가 역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첫 단추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발달 특징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무시한 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이들이 서너 살 때 엄마랑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엄마는 아이가 저기 뒤에 오는 강아지도 한번 말도 걸어보고 싶고요. 옆에 있는 예쁘게 피어있는 꽃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아이들은 그것들을 보느라고 엄마보다 늦게 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할까요? 영희야, 왜 그렇게 늦게 와? 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는
저기 앞에 가는 또래 친구를 보고 뛰어가서 말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할까요? 영희야, 넘어진다. 왜 그렇게 뛰어가? 천천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때 빨리 가는 아이가 잘못한 것일까요? 늦게 가는 아이가 잘못한 것일까요?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엄마가 빠를 때는 아이 보고 늦다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늦을 때는 아이 보고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이라는 과목은 기호와 계통의 학문입니다. 즉 모든 기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수학을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더하기라는 기호, 빼기라는 기호, 곱하기라는 기호, 방정식을 풀 때 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호를 암기하고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를 해서 그것들을 식에 대입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거는 더해라, 이건 빼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에게 영어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에게는 들립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나누기가 안 되는 아이를 나누기를 계속 연습을 시킨다고 과연 그 아이가 나누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왜 나누기를 못하는지, 구구단이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되는 것인지, 빼기의 의미를 몰라서 나누기가 안 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계통적 학문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기호와 계통적 학문입니다. 이 수학의 특징을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이 기호와 계통적 학문이라는 말의 의미를 교사가 먼저 이해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내내 교사는 영어로 말하는 것과 같이 아이도 힘들고 교사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학창시절 너무나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학창시절 나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학문이어야 됩니다. 다음 수업에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열린 수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초쌤의 마초수학이었습니다.